은퇴를 하고 나면 하루 24시간이 텅 빈 종이처럼 우리 앞에 놓입니다. 그제서야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만의 취미 하나 없이 지냈구나. 그리고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꼭 마음을 붙잡아줄 취미 하나쯤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빠져들면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큰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60대가 은퇴 후 무기력해지는 이유. 은퇴를 하고 나면 처음엔 미롤기가 찾아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해보고 못 갔던 곳도 가보고, 이 시기는 짧게는 3개월, 길어야 1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매일 가던 직장에 가지 않게 되고 나를 채워줄 일이 사라집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사람에게 빈 시간은 처음엔 여유처럼 느껴지지만 곧 공허와 고통으로 변합니다. 우리 삶을 흰 도화지에 비유하면 일할 때는 그 도화지 가득 색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원래 인생은 필요한 부분만 채우고 나머지는 비워두는 그림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 그 도화지가 하루아침에 전부 비어버린 백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급하게 일을 다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쉽게 채용되기 어렵고 예전의 능력과 경험도 예전 급여만큼 가치를 인정받기 힘듭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고 하루하루가 무료해지며 우울감까지 밀려옵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왜 나만의 취미 하나 없었을까? 그래서 은퇴 전부터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여객을 무엇으로 채울지, 어떤 취미와 활동이 나를 살릴지를요. 그 자리를 의도적으로 채우는 것이 억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분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그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 몰라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인생을 한 권의 노트라고 한다면 은퇴 이후는 작은 메모지가 아니라 커다란 전지입니다. 그 빈 종이를 어떻게 채울지, 그 답을 찾는 것이 은퇴 이후 삶의 과제입니다. 퇴직과 은퇴는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퇴직은 다시 일을 구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고, 은퇴는 이제 일을 내려놓고 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빈 시간을 그냥 두고 견디기 힘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은퇴 전 그 여백을 무엇으로 채울지 먼저 상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한 번도 그런 상상이나 계획을 해본 적이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여백은 우리에게 두 번째 삶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쁨을 주고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을 넘어 마치 빈 종이에 꽃을 피우듯 새로운 삶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이후 취미를 갖거나 시간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60대, 은퇴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법. 한국 사람들은 시간을 못 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즐기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듯 놀아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이제 놀아라 하면 그건 오히려 고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일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평생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성들은 밖에서 사회와 가정을 위해 돈을 벌었고, 여성들은 집안일과 육아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를 돌보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다 보면 노년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기가 됩니다.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거울 속의 나를 향해 있는 시간이죠. 그때 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냐고 나무라는 건 사실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자식과 사회를 위해 달려왔지만 누구도 이제 달리기 끝났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누군가가 대신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은퇴, 그리고 자녀 독립. 그 순간부터는
내 인생의 두 번째 절반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노후 준비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지하철만 타고 다녀. 하지만 그것이 꼭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닙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도 자신만의 작은 스케줄을 만들고 하루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나를 다시 만나고 인생의 다음 장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퇴 이후의 진짜 시작입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바보 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일이 있어야죠. 그럼 그 일이란 게 어떤 건가요? 직장을 다녀야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73살입니다. 혹시 전에 직장 다니신 경험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이력서를 써서 지원하면 누가 채용해 줄까요? 그분도 웃으며 말합니다. 아무도 안 써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바로 취직시켜 드릴게요. 다만 월급은 없습니다.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일만 있으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약속하셔야 합니다. 제가 일주일 꽉 채워서 이 일을 드릴게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월급은 없었지만 그분의 하루는 다시 바쁘고 의미 있게 변했습니다. 일이 꼭 돈을 벌어야만 가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60대, 은퇴 후 나를 다시 발견한 한 달의 기적. 저는 은퇴 후 무기력감에 시달리던 한 분과 함께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9-7 스케줄을 꽉 채워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분의 표정이 환하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본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죽겠다 하셨고 2주째에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며 조금씩 해내셨습니다. 3주째에는 이제 좀 자리가 잡힌 것 같다 하시더니 4주째가 되자 하루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다고 웃으셨습니다. 처음엔 외롭고 우울하다던 분이 한 달 뒤엔 우울할 새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그분은 생전 처음 복지관에 등록해 5개 프로그램을 듣기 시작했고 자원봉사 하나를 꾸준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은 3시간짜리 산행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었네요. 무언가 배우며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감격하고 산에 오르며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분은 전에는 한 번도 산에 정기적으로 올라본 적이 없었고 자원봉사를 해본 적도 자기 자신을 위해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우는 즐거움 속에서 마음의 지평을 넓히고 돕는 기쁨을 몸으로 느끼며 정상에 올라 숨을 고를 때 그 벅찬 성취를 맛보고 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좌표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남은 노년의 플랜을 세워줄 사람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없고 다만 실행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초등학교 1학년 시절 그림일기 첫 장에 계획 세우기를 했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만의 동그라미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다른 사람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타든 산에 오르든 강좌를 듣든 그건 여러분만의 길이고 여러분만의 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산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그 산은 기쁨의 산, 성취의 산이 될 것입니다. 50대 뒤에 취미 생활 이렇게 시작하세요. 나이 50이 넘으면 취미 하나쯤 꼭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10쪽 독서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독서야,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10쪽 독서는 부담도 없고 재미도 있고 2달만 해도 스스로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서점이라 도서관에 갑니다. 예를 들어 저는 토요일 오전에 갑니다. 그 시간에 가서 책을 딱 10쪽만 읽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중 마음에 남는 문장이나 단어를 공책에 적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걸 자주 보고 머릿속에 담아둡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책은 어떤 종류든 상관없습니다. 소설, 수필, 입문서, 심지어 만화책도 좋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도 되고 서점에 가서 서서 읽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10쪽만 읽는 겁니다. 다 읽으려다 지치지 말고 작은 즐거움부터 시작하는 거죠. 혹시 더 재미있게 하고 싶다면 같이 읽는 취미로 확장해 보세요. 친구, 동아리, 부부끼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좋고 서로 다른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읽은 부분까지만 서로 얘기하고 좋았던 문장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서로의 세계관이 넓어지고 공통의 주제가 생기고 관계도 훨씬 가까워집니다. 50대 이후의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나를 다시 키우고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10쪽부터 시작해보세요. 아마 그 안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만큼 깊은 즐거움을 만나실 겁니다. 노후를 망치는 최악의 취미, 짧은 영상 중독. 요즘 많은 분들이 틈만 나면 스마트폰으로 짧은 동영상, 이른바 쇼츠를 보십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다 돈입니다. 휴대폰 값, 통신비, 그리고 가장 큰 값, 내 시간이죠. 짧은 영상은 순간순간 웃기고 재미있지만 곧바로 다음 영상, 또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다 보면 머릿속에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 뇌는 쉴 틈도 없이 자극을 받지만 아무런 깊이 있는 기억이나 생각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저는 뇌썩음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눈은 점점 나빠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할 기회마저 줄어듭니다. 우리 뇌가 한 번에 잘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은 대략 5에서 9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쇼츠는 그 수십 배의 정보를 한꺼번에 쏟아붓죠. 결국 처리도 못하고 시간만 허공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면 일부러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신발만 봐도 참 재미있습니다. 같은 신발을 신은 사람은 거의 없고 같은 신발이라도 다른 정도가 제각각입니다. 아,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신발을 신는구나. 연세 있는 분들은 저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네. 그걸 보면서 사람의 취향과 개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읽힙니다. 저는 그림을 조금 그려서 마치 크로키 하듯이 사람들의 자세, 표정, 신발을 빠르게 그려둡니다. 그렇게 모은 스케치가 벌써 책 2권 분량이 됐습니다. 이게 제 취미이자 즐거움입니다. 짧은 영상은 단기적으로는 달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내 시간을 갉아먹고 내 감각과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차라리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 주변에 살아있는 세상을 경험해 보세요. 그 속에서 새로운 취미와 기쁨이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집에 오래 있어 보셨나요? 가만히 있다 보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다리도 점점 굳고 건강은 서서히 나빠집니다. 사람을 만날 기회도 사라지고 결국은 고립됩니다. 이 길의 끝은 고독사입니다. 밖에 나간다는 건 단순히 문 밖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한번 빗고 계절에 맞는 옷을 챙겨 입고 양말과 신발을 골라 신고 온몸을 움직여 한 걸음씩 내딛는 것. 그 자체가 나를 관리하는 행동입니다. 혹시 약속도, 특별히 갈 곳도 없으신가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하면 거기가 목적지입니다. 예를 들어 옆 동네 3번째 전봇대까지 갔다 오기처럼요. 그곳에 도착해 터치다운을 하고 돌아오면 그게 오늘의 외출이자 일과가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비타민 D도 합성되고 동네의 변화도 눈에 들어옵니다. 새로 생긴 가게, 사라진 간판, 달라진 광고, 젊은 사람들의 옷차림, 바뀐 스마트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외출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나의 생존 신호를 세상에 알리고 나의 건강과 몸 상태를 확인하며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복합적인 활동입니다. 그리고 부부라면 꼭 기억하세요. 하루 최소 3시간 이상 각자 나갔다 오기. 같이만 있으면 사소한 말다툼이 늘고 심지어 집안에서조차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3시간 각자 외출하면 돌아와서 서로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대화할 주제도 생깁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한 번 반드시 나만의 목적지를 정해 터치다운 후 귀가. 이 습관이 건강과 삶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는 건 거창한 여행이 아닙니다. 마트에 들러 사과 하나 사오는 것도, 동네 슈퍼 가서 라면 하나 집어오는 것도 훌륭한 외출입니다. 중요한 건 문을 열고 첫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밖에 나가면 바람이 다르고 햇살이 다르고 사람들의 표정이 다릅니다. 어제 못 봤던 웃음, 오늘만 있는 풍경, 그 순간이 쌓여서 여러분 마음속 창고를 채웁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오늘 괜히 나갔다 오길 잘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내일을 또 움직이게 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딱 10분만이라도 신발끈을 꽉 묶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고마워 하고 속삭일 겁니다. 여러분, 나가는 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삶을 연장하는 투자입니다. 햇빛을 받는 순간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만들고 발을 한 번 더 내디딜 때마다 근육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풍경이 여러분의 뇌를 깨웁니다. 집안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자극이 집 밖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 자극이 우리를 젊게 하고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혹시라도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게 바로 나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신발을 신고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방 안이 아니라 거리 위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하루 꼭 움직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